이제 다음 페이지 가시면 뭐가 적혀 있지요? 어근과 접사, 그 다음에 어간과 어미가 적혀 있어요. 맞죠? 그럼 지금 우리가 전 시간에 뭘 배웠어? 형태소 배웠잖아요. 그 이유는 다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할 어근과 접사, 어간과 어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해? 형태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걸 바탕으로서 우리가 이 어근과 접사, 어간과 어미를 할 거예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결표를 좀 쳐놓고 시작합시다. 지금 우리가 오늘 할 거는 매우 중요해. 자, 지금 너네가 아직 이런 말도 안 들어봤나? 어근과 접사 들어본 사람? 없어? 처음 들어봐? 오케이. 그럼 오히려 더 좋아요. 자, 우리가 오늘 할 거는 뭐랑 뭐에 대해서 할 거라고요? 일단 어간과 그 다음에 어간 친구 누구요? 미요. 그 다음에 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근 친구 누구 있대요? 접사가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할 건 뭐냐면은 이 각각의 것들을 잘 뭐 할 줄 알아야 할까요?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은 지금 너희들은 오히려 다행이야. 애초에 어근 접사가 처음이라며 그럼 오히려 다행이라고. 괜히 어설프게 알고 있는 친구들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간과 어근은 서로 뭐 하는 친구로 알아? 비슷한 친구인 줄 알아요. 그럼 돼, 안 돼? 안 돼. 우린 처음이니까 명확히 구별을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럼 지금 이 두 친구 가까이 것들이 서로 다른 이유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애초에 쓰이는 범위 자체가 서로 뭐 할까? 달라요. 아까 우리 어간과 어미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럼 봐봐. 다시 떠올려봐요. 야, 어간과 어미는 어떠한 품사에서만 쓰이는 친구야? 명사에는 어간과 어미가 있어? 없어? 없어. 방금 우리 했죠? 어간과 어미는 어떤 품사요? 용언이라고 하는 품사에게만 쓰이는 말이에요. 그리고 용언이 뭐 할 때? 오케이. 용언의 활용이라고 하는 파트에서만 쓰이는 친구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어근과 접사는요. 언제 쓰이냐면요. 이때 쓰여요. 미리 적어줄게요. 단어의 형성이라고 하는 단원이 따로 있거든요. 이건 우리가 뒤에서 할 거예요. 말이 너무 어렵지? 단어의 형성이 뭐냐면 민준, 단어의 개수가 매우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그 많은 단어들이 나는 궁금한 거야. 어떠한 구조로 짜여져 있는지가 난 너무나 궁금하다고. 그때 쓸 개념이 바로 뭐랑 뭐야? 어근과 접사예요. 봐봐. 단어에는 당연히 동사도 포함이 돼, 안 돼? 돼. 부사도 포함이 돼, 안 돼? 돼. 명사도 포함이 돼, 안 돼? 돼. 회용사도 포함이 돼, 안 돼? 돼. 그럼 이거 무슨 말이야? 애초에 이 둘은 같아 달라. 다르다라는 거야. 왜? 어간과 어미는 누구한테만 쓰인다고요? 용언한테만 쓰이는 거라고. 그렇지만 어근과 접사는 단어의 형성이기 때문에 모든 품사에 적용될 수가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거예요. 범위가 서로 같아 달라? 달라요. 그럼 갈게요. 방금 우리 했어요. 어간은 그럼 어떤 친구였어? 용언이 활용하기는 해. 그때 뭐 하는 친구요? 그치, 형태가 변하지 않는 친구를 우리가 어간이라고 했어요. 맞죠, 얘는? 그럼 반대로 어미는요? 형태가 뭐 하는 친구였어요? 변하는 친구였어요. 그럼 가보자. 자, 어근을 처음 배우는 거라고 해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단어를 이루는 그 의미 관계에 있어가지고 어근은 그 단어 안에서 이런 의미를 지니는 친구요. 중심적인 의미를 이루는 친구. 혹은 그 단어 안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담당하는 친구를 우리가 어근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접사는요, 반대로 뭐냐면요. 그럼 어떤 의미를 지니는 거겠어? 어근은 중심적이고 실질적인 의미였어. 그럼 접사는? 센스 있게. 변적이고 우리 실질이 있으면 뭐가 있었죠? 아까? 형식이 있었죠? 형식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친구들을 우리가 접사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하나의 예를 들어줄게. 예를 들어가지고 풋 사과가 있어요. 얘는 풋 사과는 완전 익은 사과야? 덜 익은 사과야? 덜 익은 사과야. 그럼 봐봐. 덜 익은이라고 하는 의미를 누가 더해 주었는데? 누가? 여기서 덜 익은이라고 하는 의미는 누가 더해준 거야? 맞아요. 풋이라고 하는 친구가 사과에게 덜 익은이라고 하는 의미를 더해준 거라고. 그럼 봐보자. 풋 사과에서의 중심적인 의미는 뭐야? 당연히 뭐야? 사과야. 그럼 당연히 여기서 이 사과가 뭐예요? 어근이야, 접사야? 얘는 어근인 거야. 근데 덜 익은이라는 주변적인 의미를 더해준 누구요? 풋이라고 하는 친구 우리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접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럼 일단 우리가 오늘 할 거는 이것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게 이 각각의 것들을 잘 뭐 할 줄 알아야 할까? 구별할 줄 알아야 해요. 우리가 먼저 할 거는 뭐랑 뭐를 구별할 거야? 간과 그 다음에 근을 구별할 거예요. 내가 예문 3가지를 적어줄 거예요. 가보자. 뭐로 할 거냐면은 이걸로 할게요. 맨날 쓰는 예시로 해야지. 예쁘다. 그 다음에 돌아가다. 그 다음에 예쁘다, 돌아가다, 돌다리에 간과 그 다음에 근을 우리가 구별해 볼 거예요. 갈게요. 바로 갈 거야. 민준 씨,
예쁘다의 어간은 어디까지죠? 활용해 보면 되겠네요. 예쁘고, 예쁘니, 예쁘네. 어디까지 안 변해요? 오케이. 그럼 예쁘다의 어간은 누구까지야? 예쁘까지가 어간이야. 그러면은 예은 씨, 돌아가다의 어간은요? 활용해 보세요. 돌아가다를 활용하면은 돌고야, 돌아가고야? 돌아가고겠네요. 맞죠? 그럼 돌아가다의 어간 어디까지예요? 돌, 아, 가까지가 어간이겠네요. 그럼 책 놔야. 돌다리의 어간은 어디까지야? 없겠죠. 왜요? 어간은 어떤 품사에만 쓰이는 거라고? 용언에게만 쓰이는 거라고? 근데 돌다리는 품사가 뭐야? 명사야. 여기 존재해, 안 해? 안 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제 우리가 갈 건 어근이야. 어근은 단어의 형성에 쓰이는 개념이기 때문에 모든 품사에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갈게요. 어근은 다시 중심적이고 실적인 의미였어. 맞지? 이 어근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거 뭐? 우리 전 시간에 배운 거 무슨 분석이요? 형태소 분석이요. 가보자. 민준, 예쁘다 쪼개면 어떻게 쪼개요? 예쁘다야. 얘는 돌아가다는 형태소 분석하면 어떻게 되죠? 돌다 있어, 없어? 있네? 그럼 돌, 쪼개, 안 쪼개? 당연히 쪼개요. 돌, 그 다음에 가, 그 다음에 다야. 돌다리는? 돌, 다리. 이렇게 쪼갤 거야. 맞죠? 그럼 갈게요. 예쁘다의 그는 뭘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해볼게요. 예쁘다에서 예쁘를 생략시켜 보세요. 그러면 준환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쁘다에서 예쁘를 생략시키면 준환이의 의미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잖아요. 맞죠? 그럼 이거 무슨 말이야? 예쁘다에서 중심적이고 실질적인 의미를 담당하는 친구는 누구야? 예쁘야. 봐봐. 그럼 예쁘다의 그는 뭐예요? 예쁘예요. 돌아가다의 어근을 파악해보자. 쓸데없는 것들은 다 뭐 할 거야? 뺄 거야? 돌아가다의 의미는 뭔데? 실제로 뭐 해야 돼? 돌아야 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가야 돼. 그럼 지금 중심적인 의미가 몇 개야? 2개야. 그럼 누구랑 누가 어근이겠어? 돌. 그 다음에 뭐? 가. 되겠니? 그 다음에 돌다리네? 돌로 된 다리네? 돌도 중심적이고 실질적인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리도 마찬가지로 중심적이고 실질적인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돌다리는 어근이 뭐란 거야? 돌. 그 다음에 뭐요? 다리요. 그럼 이제 알겠네. 우리가 맨날 헷갈리는 이 어간과 어근 서로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너네가 봐봐. 우리가 헷갈리는 이유는 뭐 때문인 거냐면 실제로 어간과 어근이 뭐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얘는 어떠했어? 같았어.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헷갈린다라는 거야. 근데 당장 봐봐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마찬가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뭐? 어간과 어근은 완전히 무슨 개념이구나. 다른 개념이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건 뭐랑 뭐야? 어미랑 접사를 잘 구별해야겠네? 얘는 좀 어려울 수 있거든? 따로 옆에다 적어놔요. 이건 책에 없는 말을 내가 할 거니까. 우리가 어미랑 접사를 잘 구별하기 위해서는 이걸 좀 잘 정리하고 있어야 돼. 뭐에 대해서? 접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접사에는 사실 종류가 몇 가지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몇 가지요? 2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그냥 제가 적어드릴게요,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없을 거야. 굴절 접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좀 들어봤을 수 있겠다. 파생 접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 없어? 둘 다 처음 들어봐? 너네 문법 공부를 아예 안 했구나? 이제 합시다. 자, 굴절 접사가 있고 파생 접사가 있대. 그럼 이 둘은 성격이 서로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겠지?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요, 이런 점에서 달라요. 미리 적어드릴게요. 굴절 접사는요,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못하는 친구예요. 그럼 반대로 파생 접사는요, 새로운 단어를 뭐 하는 친구겠어요? 만들 수 있는 친구겠죠? 근데 이렇게 들어도 이해가 잘 돼, 안 돼? 안 돼. 그 이유는 뭐 때문이야? 그럼 선생님, 이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데요? 맞잖아. 이걸 적어줄게요. 자,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졌어요에 해당하는 유형에는 몇 가지가 있어? 3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품사가 뭐 할까요? 바뀌는 경우요. 그 다음에 2번째는요, 사동이나 피동의 의미가 더해지는 경우요. 그 다음에 3번째가요, 이거예요. 얘가 제일 쉬워. 주변적인 의미가 더해지는 경우요. 자, 일단 이렇게 적어두고 여러분들 쓸 시간 드릴 테니까 그동안 저는 칠판을 좀 지울게요. 적을 예시가 많아서. 내가 당연히 너네한테 물어볼 건 뭘 물어볼까? 꿈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을까? 왜? 형태가 서로 어떠하거든?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근데 이 두 친구의 품사는 서로 어떠할까? 달라요. 차근차근 가보자. 우리 형태소 분석 배웠어. 이 두 친구의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는 뭘까? 꾸다에서 비롯한 친구일 거예요. 맞죠? 그럼 꾸다의 어간 뭐해? 꾸에 지금 뭐가 달라붙은 거야? 둘 다? 미음이 달라붙은 거예요. 미음이 달라붙은 거라고. 맞죠? 그럼 내가 이 앞에 놈을 A요. 뒤에 놈을 B라고 할게요. 얘가 A고요. 얘가 B예요. 차근차근 갈게요. 혹시 아까 첫 시간에 우리를 항상 힘들게 할 품사는 뭐라고 했지? 용언이라고 했어. 그래서 용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특징 두 가지 적어줬잖아. 기억나요? 첫 번째가 뭐였어? 용언은 뭘 해요? 활용해요. 두 번째는 뭐였지? 서술이었어. 야, 용언은 주된 기능이 뭐야? 서술이야. 예를 들어가지고 저 친구 원래 형태 뭐라고? 꾸다라고. 문장 만들어봐. 예은이가 꿈을 꾸다. 그 친구 꾸다의 문장 성분은 뭐예요? 제일 뒤에 오는 건 다 뭐야? 서술어야. 용언은 기능이 뭐라고? 서술어라고. 그럼 가볼게. 잘 들어야 돼. 야, 꾸다를 꿈 말이 돼야 안 돼? 예은, 꾸다를 꿈 말이 돼야 안 돼? 꾸다를 꿈 안 되지. 그럼 이거 무슨 말이야, 민준? 지금 이 친구는요, 뭘 상실해버렸어? 서술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꾸다를 꿈이 안 된다며, 맞지? 그럼 지금 이 친구는 서술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A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근데 꿈을 꾸다는 돼, 안 돼? 이건 꿈을 꾸다는 돼, 안 돼? 되네? 그럼 지금 B 같은 경우에는 서술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야. 아, 이제 알겠다. 용언의 주된 기능은 뭐라고? 서술이라고. 근데 A는 지금 서술성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지금 얘 품사 뭐로 바뀐 거야? 명사로 바뀌어버린 거야. 맞죠? 다시. 이 친구는 서술성이 없어요. 품사 뭐라고요? 명사예요. 이 친구는 서술성이 그대로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얘의 품사는 뭐겠어? 동사야, 형용사야? 얘는 품사가 여전히 뭐야? 동사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것도 적어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래도 팁. 우리가 앞으로 동사랑 형용사를 구별할 일도 많을 거거든요. 맞죠? 동사랑 형용사를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들? 동사랑 형용사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 이거 붙여보면 돼. 니은 다나, 혹은 는다 붙여보시면 돼요. 꿈을 꾼다 돼, 안 돼? 되죠? 그니깐 뭐인 거야? 동사인 거예요. 니은 다나, 는다가 결합할 수 있는 게 누구요? 동사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럼 봐보자. 예은. 이 친구의 원래 품사 뭐였다고? 이 친구의 원래 품사 뭐였다고? 동사였다고. 근데 A는 지금 뭘로 바뀌었어? 명사로 바뀌었어. 몇 번째에 해당하는 거야? 몇 번째? 품사 바뀜. 첫 번째에 해당하는 거네? 그럼 여기 달라붙어 있는 이 미음 있죠? 이 친구의 명칭이 바로 뭐야? 굴절 접사야? 파생 접사야? 파생 접사인 거야. 근데 어떤 품사를 만들어냈어? 명사라고 하는 품사를 만들어냈네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달라붙어 있는 미음을 명사 파생 접사라고 해요.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알면 돼요. 오케이? 다시 원래 동사인데 어떤 품사를 만들었어? 명사라고 하는 품사를 만들었다고. 이런 거 우리가 명사 파생 접사라고 하는 거라고요. 근데 얘는 B는 품사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맞죠? 잠시 뭐처럼 쓰이고 있어? 명사처럼 쓰이고만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친구를요, 뭐라고 부르냐면요, 접사가 아니라 명사형 전성어미라고 불러요. 자, 봐봐. 이제 정리해줄게. 내가 방금 뭐라고 했냐면 이 굴절 접사라고 하는 표현을 쓸 거야, 안 쓸 거야? 안 쓸 거야. 너네 앞으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굴절 접사라고 하는 말은 쓸까, 안 쓸까? 안 쓸 거예요. 이 굴절 접사가 사실 이거랑 같은 말이야. 이렇게 쓰이고 있어. 뭐요? 어미야. 내가 아까 B의 명칭을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명사형 전성 뭐라고 했어? 어미라고 했잖아. 그 이유가 뭐 때문이겠어? 저 미음은 품사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그대로 유지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진 거 맞아, 아니야?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형태는 똑같은 미음이지만 접사야, 어미야? 어미인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은 이해됐어? 오케이? 그리고 우리는 명사형 전성 어미를 줄여서 이렇게 써요. 명전 이렇게 씁니다. 아시겠죠? 하나만 더 해볼까? 민준? 이걸로 가보자. 이제 바로 감이 올 거예요. 그림이요. 예은 이제 쉽지? 내가 예은이에게 물어볼 건 당연히 뭐란 거야? 그림과 그림이야. 차근차근 갈게. 그리다를 그림 돼, 안 돼? 안 되네? 그럼 이 친구는 서술성 있어, 없어? 없는 거잖아. 맞지? 그럼 당연히 이때의 미음은 명접이야, 명전이야? 명접이겠죠. 근데 그림을 그리다는 돼, 안 돼? 되네?
뭐가 유지되고 있어? 서술성이 유지되고 있네? 그럼 이 친구, 여기 달라붙어 있는 이 미음은 명전이야, 명접이야? 명전이야. 이해됐어요? 이게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예인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여줄게. 야, 사피동 있지? 그럼 너네 이거 다 처음 들어봤겠네. 맞죠? 시간을 좀 드릴게요. 적을 시간을. 다 적었어? 자, 사피동은요,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문법을 시험을 볼 거야, 사피동은. 어차피 듣게 되어 있어. 그냥 간략하게만 말해줄게. 사동은 남에게 뭔가를 하게끔 뭐 하는 거야? 시키는 거야. 피동은 어떤 걸 내가 뭐 한 거야? 당한 거야. 무슨 말인 거냐면, 예시로 들어줄게요, 여러분들. 제일 쉬운 걸로 할게요. 먹다가 있고, 먹이다가 있어요. 준환이가 밥을 먹다. 완전, 불완전? 완전해요. 맞죠? 그럼 봐보자. 야, 먹다는 뭐만 있으면 충분해? 준환이 가. 그 문장 성분이 뭐야? 주어야, 목적어야? 주어야. 먹다는 주어랑 그 다음에 밥을 주어야, 목적어야? 목적어야. 목적어만 있으면 충분하고요. 지가 지 스스로 먹은 거잖아요. 맞죠? 근데 먹이다를 가지고 문장 만들어 볼게요. 준환이가 밥을 먹이다. 완전해, 불완전해? 준환이가 밥을 먹이다.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하지 않아? 뭐가 불완전한데? 차근차근 갈게요. 주어는 당연히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 그 다음에 밥을 목적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 뭐가 더 필요하지? 그 대상이요. 민준이에게 먹이다. 즉 부사어가 들어가야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라고. 그럼 봐봐. 주어를 기준으로, 주어는 누구였어요? 준환이가 기준이었죠. 그러면 준환이를 기준으로 민준이에게 밥을 먹임을 당한 거야? 민준이가 밥을 먹게끔 한 거야? 한 거야. 이런 걸 우리가 사요, 피요. 사라고 하는 거야. 이건 이해됐어? 오케이. 그럼 가보자. 자, 우린 지금 뭐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진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 이건 맞지? 그럼 봐봐. 만약에 먹다랑 먹이다가 같은 단어였으면 야, 필요한 문장 성분도 같아야 하는 거 아니야? 맞죠? 근데 지금 먹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가 필요해? 부사어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네요? 즉 필요한 문장 성분의 수가 서로 같아, 달라? 달라. 그럼 이거 무슨 말이야? 이 두 친구는 서로 같은 단어가 맞아, 아니야?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배울 테지만 이때의 이를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까 우리 사동이라고 했어, 피동이라고 했어? 준환이 입장으로서 민준이가 밥을 먹게끔 한 거니까 사였어, 피였어? 사였어. 그럼 봐봐. 이 친구의 명칭은요, 이거예요. 사동, 새로운 단어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만들었네? 그럼 뒤에 붙일 말은 뭐야?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어요. 그럼 뭐 붙이면 돼요? 파생접사인데 너무 길잖아. 그냥 뭐라고 하면 돼? 사동, 접사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나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들. 하나만 더. 자, 잡다가 있고요. 잡히다가 있어요, 여러분들. 잡다와 잡히다. 문장 만들어 볼게. 경찰이 도둑을 잡다.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해. 그럼 필요한 문장 성분은 뭐였어? 경찰이. 문장 성분 뭐야? 주어. 누구를? 도둑을이니까 얘가 문장 성분 뭐예요? 목적어요. 그쵸? 잡히다 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도둑이 잡히다.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하네? 도둑이라고 하는 주어는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 근데 목적어가 필요해, 부사어가 필요해? 도둑이 경찰에게 잡히다 라고 해야 완전해진다고? 맞죠? 그럼 지금 필요한 거는 목적어야, 부사어야? 그치? 뭐뭐에게니까 당연히 부사어겠죠. 그럼 똑같은 맥락이야. 만약 이 잡다랑 잡히다가 같은 단어라고 치면 필요한 문장 성분도 뭐 해야 돼? 같아야겠지? 근데 지금 너네가 봐서 알겠지만 필요한 문장 성분이 서로 어떠해요? 같아, 달라? 달라. 잡다는 뭐가 필요해? 주어와 목적어가 필요해. 잡히다는 주어와 부사어가 필요해. 달라. 그럼 이거 무슨 말이야? 아, 잡다랑 잡히다는 서로 무슨 단어구나? 다른 단어구나.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졌어, 안 만들어졌어? 만들어진 거라고요. 그리고 우린 주어의 입장으로 판단하는 거라고 했잖아. 도둑 입장으로서 경찰에게 잡히게끔 한 거야, 잡힘을 당한 거야? 당한 거야. 그래서 이때의 히를 우리가 사동이요, 피동이요? 피동이요. 그리고 새로운 단어 만들어진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명칭이 뭐인 거야? 피동, 접사라고 하는 거라고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간 드릴게요. 됐어요? 그럼 남은 건 뭐야? 주변적 의미지? 얘는 저기 적혀 있어. 아까 했지? 사과는 사과인데 어떤 사과요? 덜 익은 사과요. 덜 익은의 의미를 더해준 게 누구야? 풋이야? 그럼 생각해봐. 풋은 단독으로 쓰일 수 있나? 단독으로 쓰였을 때 덜 익은이라고 하는 의미가 생겨요? 아니요. 여기서 풋이 뭐라고? 접사라고. 왜요? 주변적인 의미를 더해 주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들. 살은 살인데 어떤 살이요?
군살 들어본 적 있어 없어? 뭘 군살이라고 하니 민준? 뭐요? 뭐요? 예은, 군살은 뭘 군살이라고 해요? 들어는 봤지? 처음 들어봐 군살? 그래? 군살은 필요 없는 살이에요. 필요 없는 살. 그럼 봐봐. 여기서 당연히 중심 의미는 누구야? 살이 중심 의미지 않을까? 필요 없는 의 의미를 더해준 게 누구예요? 군이겠네? 야, 군은 단독으로 쓰일 수 있어 없어? 없지. 따라서 얘 뭐야? 주변적인 의미를 더해준 무엇이요? 접사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오늘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좀 어렵죠? 많이 어렵죠? 그렇지만은 오늘 한 이 내용이 정말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 오케이? 그럼 이해가 됐는지 되지 않았는지는 실제로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해보자. 자, 마찬가지 12쪽에 있는 거 OX 있죠? 이거 우리 다 안 할 거예요. 불러드릴게요. 몇 번 할 거냐면은 6번, 7번, 8번, 9번, 10번. 아니다. 6, 7, 90. 네 문제만 해보자. 6번, 7번, 9번, 10번. 네 문제만. 6, 7, 90. 됐어? 오케이. 갈게요, 여러분들. 전 주고 갑시다. 비워와 빈의 기본형이 뭐죠? 비워의 기본형이 뭐죠? 비우다겠네요? 잘했어요? 야, 그럼 비우다의 가는 어디까지야? 비의 기본형은 뭐죠? 비다겠네요? 비다의 가는 어디까지죠? 비까지겠네요? 눈을 뜨세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맞죠? O예요? X예요? X예요? 그 다음에 7번 문제가 뭐죠? 봐봐요. 엄이 뭐라고 되어 있어? 엄이 뭐라고 되어 있어? 리는이라고 되어 있네요? 생각해봐. 선지에 따르면 그럼 지금 어간이 뭐인 거야? 깨뜨가 어간인 거잖아. 활용해보세요. 깨뜨고 깨뜨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간은 엄연히 어디까지야? 깨뜨리까지가 어간이겠네요. 맞죠? O야 X야? X가 돼야겠죠? 그 다음에 9번 갈게요. 얘는 좀 중요해 보여요. 자, 배운 거 써먹기로 해요. 공부하다의 품사는 일단 뭐지? 좀 더 구체적으로. 용언에는 동사와 형용사가 있잖아? 오케이, 동사네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야? 공부한다, 돼, 안 돼? 되니까요. 그럼 가보자잉. 공부하다 전체의 품사는 민준이가 말한 것처럼 뭐예요? 동사예요. 근데 나 봐봐. 공부는요? 예은아, 공부는 품사가 뭐야? 공부는 당연히 품사가 뭐야? 그치? 명사이지 않을까요? 근데 봐봐요. 원래 명사였는데 품사가 뭐로 바뀌었어? 동사로 바뀌었네? 품사가 바뀌었네? 아까 여기 적혀 있었죠. 그러면 품사가 바뀌었으면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진 거 맞아 아니야? 맞네? 그럼 지금 이 안에는 파생접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야. 그게 바로 누구야? 누굴까요? 얘는 좀 애매하긴 해요. 하나 혹은 하다가 바로 뭐인 거야? 하나 하다가 바로 뭐인 거야? 품사가 바뀌었어요. 무슨 접사요? 파생접사요. 근데 어떤 품사를 만들어냈죠? 동사라고 하는 품사를 만들어냈네요. 구체적인 명칭은 뭘까요? 동사 파생 접사라고 하는 거겠죠. 가보자. 문제에서 묻는 건 뭐였어? 어간과 어근이 서로 같나요? 였잖아요. 맞죠? 여기서 어간은 어디까지요? 어간은 그치. 공부하고 공부하니 공부하까지가 어간이겠네. 어근은 뭐였어? 너네가 말했잖아. 하다는 뭐라고요? 접사라며. 그럼 공부가 뭐야? 근이겠네. 서로 같아요? 달라요? 어근과 어간이 같아 달라? 달라요. 답 O야 X야? O야 X야? X가 답이 되어야겠죠. 그 다음에 10번 중요해요. 별표. 자, 예술에 대한 안목을 높이다의 높이다와 그는 모자를 깊이 눌렀었다의 깊이는 모두 용언의 어근에 접사 이가 결합하여 거기다 밑줄. 새로운 단어를 만든 것이다. 밑줄. 새로운 단어를 만든 것이다. 밑줄. 자, 새로운 단어를 만든 것이다는 왜 밑줄 치라고 했냐면 이 말은 이제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왜? 작년 수능에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접사를 통해서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수능에 나왔다고. 그리고 그 문제가 오답률 몇 등이었는 줄 알아요? 2등이었어요. 정답률 무려 25%야. 어마무시하게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표현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차근차근 가보자. 야, 높이다는 원래의 형태가 뭐예요? 높이다의 원래 형태가 뭐야? 원래 형태 뭐야? 가장 근본이 되는 형태. 높다이지 않을까? 그럼 가볼게. 우리 한 맥락 똑같이 가는 거예요. 건물이 높다. 돼, 안 돼? 건물이 높다. 돼, 안 돼? 돼? 야, 그럼 얘는 뭐만 있으면 충분해? 주어만 있으면 충분하네? 근데 높이다는? 이렇게 문장을 못 만들어서야. 민준이가 높이다. 돼, 안 돼? 안 되네? 뭐가 필요해? 무엇을 높이다. 목적어가 필요하겠네요. 맞죠? 그럼 봐봐.
높이다가 만약에 같은 단어였다면 필요한 문장 성분도 뭐 해야 돼? 같아야 해. 근데 지금 어떠해? 달라. 그럼 이 둘은 서로 같은 단어가 맞아, 아니야? 아니야. 그럼 이때 달라붙어 있는 이는요, 어미야, 접사야? 어미야, 접사야. 당연히 접사겠죠. 새로운 단어를 만든 거니까요. 근데 이때의 접사는 피동 접사일까, 수동 접사일까? 당한 거야? 높게끔 한 거야? 한 거야. 그럼 피야, 사야? 사동 접사에 해당하는 거겠죠.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거기 볼게요. 깊이잖아요. 깊이. 맞죠? 자, 이것도 설명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는 모자를 깊다 눌렀었다. 돼, 안 돼? 안 되네? 그럼 이거 무슨 말이야? 서술성이 있어, 없어? 없네?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진 거네? 그럼 이때 달라붙어 있는 무엇? 이 있죠? 어미야, 접사야? 접사가 되어야겠죠. 서술성이 뭐해져 버렸으니까.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럼 지금 이거 새로운 단어를 만든 것이다. OX. 5가 되겠죠. 그럼 봐봐. 여러분들이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돼. 사실 깊이는 품사가 몇 개예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수영장의 깊이? 수영장 물의 깊이로 해보자. 그럼 그때의 깊이는 품사가 뭐야? 명사이지 않을까요? 맞죠? 그때의 깊이는 명사야.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깊이 눌렀었다야. 서술을 꾸며주는 품사는 뭐예요? 관형사예요? 부사예요? 부사예요. 깊이의 품사는 명사와 부사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생각해봐. 문제에서 깊이 하나만 꼴랑 주고 품사는 무엇이게요? 물어봐, 안 물어봐? 못 물어봐. 반드시 뭘 줄 거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예문을 같이 줘, 안 줘? 줄 거야. 그 예문 안에서 문맥을 따져가지고 명사인지 부사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어쨌든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진 것에 대한 의미는 알겠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그것만 이해하셔도 오늘 성공한 거예요. 오케이? 그럼 넘겨서 이제 여러분들 책 기준으로 13쪽 있죠? 맞죠? 여기 있는 거 2번, 3번, 4번만 하고 오늘 집에 갈게요. 이 정도 괜찮겠죠, 여러분들? 2, 3, 4번만. 2번 문제는 너무 쉽죠? 지금 어간과 어미를 구분하라는 거잖아. 얘는 자신감을 가져. 맞췄을 거야. 몇 번이야? 4번! 그치. 민준 4번이라고 했지? 2번 문제는. 그치? 자, 얘는 잘 봐. 어간은 뭐야? 변하지 않는 부분. 어미는 변하는 부분이잖아. 2번. 2번은 맞췄지? 2번 몇 번이라고? 3번이라 들었어. 2번에 몇 번? 4번. 그치? 야, 아름답네. 어간 당연히 어디겠어? 답까지겠지? 오이고, 잘했다. 그 다음에 3번은 다 몇 번이에요, 얘는? 몇 번? 2번이겠지, 민준? 그치? 그 다음에 4번 봐보자. 자, 웃기다의 어근이 뭔지 궁금한가 봐. 그럼 우리 했어요. 어근이 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형투수 분석이 기본이어야 해. 가볼게요. 웃기다는 쪼개면 어떻게 돼요? 웃기다는 분석하면 어떻게 돼요? 기본형이 뭐지? 웃다의 기가 뭐 되어 있어? 웃다의 기가 뭐 되어 있는 거야? 삽입 되어 있는 거네? 맞지? 그럼 기는 쪼갤 수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거겠죠? 웃기다 총 몇 개요? 3개요? 그럼 여기서 그는 누구야? 자, 배운 거 써먹어야 돼요. 풀이법이 바로 옆에 있죠? 이 친구 원래 형태가 뭐라고요? 웃다라고요? 민준이가 웃다 돼요? 안 돼요? 돼요. 누구만 있으면 돼요? 주어만 있으면 돼요. 민준이가 웃기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가 필요해요? 민준이가 예은이를 웃기다. 만약 웃기다와 웃다가 같은 단어라고 치면 필요한 문장 성분도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근데 같아달라. 달라. 같은 단어 맞아, 아니야? 아니야. 그럼 여기서 누가 접사야? 기가 접사야. 그럼 기는 근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네가 뭐라고 했어요? 기는 뭐라고 했으니까요? 접사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여기서 그는 누구밖에 안 돼? 웃밖에 안 되겠네요. 그럼 지금 기억에 들어갈 말은 뭐야? 웃. 그치? 그 다음에 뛰놀다는 다행히 간만 물어봤네? 그럼 뭐만 해보면 돼? 활용만 해보면 되잖아요. 뛰놀고 되는 안 되니? 뛰놀자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럼 간 어디까지야? 뛰놀까지. 그 다음에 남다르다는 근을 물어봤네요? 쪼개봐야겠네요? 쪼개봐요. 남다르다는 뭐야? 남과 다르다라는 거잖아. 그럼 남과 다르다 쪼갤 수 있어, 없어? 쪼개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남도 중심이야, 주변이야? 중심. 다르다도 중심이야, 주변이야? 중심. 그럼 지금 디귿에 들어갈 말은 뭐겠어요? 다르만 들어가야 돼, 남도 들어가야 돼? 남도 들어가야겠지. 그래서 답 몇 번이요? 3번이 답이 되어야겠죠, 여러분들? 오케이? 그럼 진짜 딱 한 문제만 더 해보자. 7번 문제 가봐요, 여러분들. 7번 문제. 얘는 답 나왔어? 몇 번이야? 그치, 역시 호재 좀 남달라. 호재 잘하네. 민주 몇 번 했어? 역시 우리 호재야. 호재요! 역시 호재예요. 갈게요. 차근차근 할게요. 잘하다 봐봐. 칠판으로 봅시다. 잘하다는 간이 어디까지예요?
기본형이 잘하다니까 잘하고 잘하니 잘하까지가 간이야. 그는요? 딱 두 가지 색만 써야겠다. 세 가지 써야겠다. 그는요? 야, 그는 뭐야? 당연히 뭐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들. 잘 알아 보겠어요. 근이겠죠? 그럼 이 친구는 어떤 경우야? 서로 일치하는 경우겠네? 맞지? 그럼 A에 들어가 안 들어가? A에 들어가요? 빨간색이 어간, 노란색이 어근. 가보자. 휘감따에 제일 쉬운 거. 어간 먼저 가보자. 활용해봐. 휘감고, 휘감은이 어디까지 안 변해? 휘감까지가 안 변해요. 얘가 뭐예요? 간이에요? 그럼 그는요? 형태소 분석을 해봐야겠네? 쪼개봐. 어떻게 쪼갤 거야? 휘, 감, 따 라고 쪼개야 돼. 그럼 여기서 중심적인 의미는 누구밖에 없을까? 감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그냥 알려줄게. 뭐야? 이 휘라고 하는 친구는 뭐 마구, 뭐 휘어잡다의 의미를 더해주는 접사예요. 얘는 좀 어려웠을 거예요. 얘는 접사예요. 알겠지? 그럼 지금 얘는 둘이가 서로 같아요, 달라요? 어근과 어간이? 다른 경우겠죠? 그럼 지금 얘는 A, B, C 중에 들어갈 말이 뭐야? 어간과 어근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D 아니면 C겠네요? 맞죠? 그리고 접사가 어근 어디에 왔어? 앞에 왔잖아? 맞지? 그럼 얘는 뭐에 해당하는 거야?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BC 중에. BC 중에 뭐에 해당하는 거야? 어근의 앞이나 뒤에 접사가 결합했나요? 했잖아요. P라고 하는 접사요. B에 들어가야겠죠? 그쵸? 인준 맞죠? 그 다음에 먹히다 볼게요. 먹히다의 간은 어디까지죠? 자신감을 가지세요. 먹히까지가 간이겠네요? 그럼 그는 누구예요? 형태수 분석 먼저 해봐요. 먹히다예요? 그는 누구예요? 그치? 먹만이 근이겠네요? 그럼 지금 서로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B예요, C예요? C가 뭐였지, 아까? 접사였잖아? 그럼 얘는 B야, C야? B에 해당하는 얘겠죠? 얘는 맞지? 그 다음에 치솟다의 간은 어디야, 민준아? 치솟까지가 간이야? 그 다음에 어근을 파악할 때에는 쪼개봐야겠네? 치, 솟, 다가 형태수 분석한 거야? 야, 치가 중심적인 의미가 있을까? 치가 단독으로 어떻게 쓰일 수가 있나? 없지 않나? 민준 맞지? 그럼 여기서 그는 누구밖에 없어? 솟다밖에 없겠네요? 맞죠? 그리고 이때의 치가 뭐야? 접사겠네요? 맞죠? 그럼 지금 어근과 어간이 서로 같아 달라? 달라요? 그리고 앞에 접사가 왔어요? B예요? C예요? B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답 몇 번이에요? 일단 4번이고요. 그 다음에 건북다 볼게요. 예은아, 건북다의 간은 어디까지야? 활용해봐. 건불근이 되네 안 되네? 되네? 그럼 어디까지가 간이야? 불까지가 간이야? 야, 건북다는 뭐야? 검고 불다라는 거잖아. 그럼 검다도 의미가 있어 없어? 있어. 불다도 의미가 있어 없어? 있어. 얘는 근이 몇 개야? 두 개겠네. 검, 그 다음에 북. 오케이. 그럼 어쨌든 이 경우는 둘이가 서로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잖아. 맞지? 그 다음에 얘는 B야, C야? 어근이 몇 개가 결합했어? 두 개가 결합했잖아. B야, C야? C야. 따라서 다 몇 번이야? 4번이 답이에요. 아시겠나요? 오케이. 어렵지? 근데 지금 사실 오늘 할게 그래서 내가 방향성을 좀 힘들겠다라고 한 거야. 원래 고3 거였으니 고3들은 이 정도는 들어봤으니까 한 건데 지금 너희들은 피동, 사동을 처음 들어보잖아. 근데 뭐 내가 뭘 무리한 건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1학년 때 시험 볼 때 다 해야 하는 것들이니까 이해 안 되는 거 있었어요? 질문할 거. 이 정도 할 수 있겠어? 다음 주에 제가 복습을 좀 한 번 더 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